안녕하세요. 송영우TV의 송영우입니다. 연말정산 8탄, 계속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비 월세공제, 그리고 그 증빙자료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항목 중에서 이번 시간에 할 부분은 세액공제 중에서 교육비 공제, 월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비 공제인데요. 이 교육비 공제 엄청나게 세금 환급이 있는데 챙기지 않으면은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로 많이 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세금 환급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육비 공제 꼭 챙기셔가지고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본인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해서 그 장애인이 집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도 전액 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 공제받고요.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 대상 금액의 16.5%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공제 받았다고 하면은 16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잘 몰라서 이런 교육비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챙기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교육비 공제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드릴게요. 공제 대상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에 16.5%인 49만 5천 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공제 대상금이 600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고 공제 대상금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48만 5천 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2명이면 이거 곱하기 2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 굉장히 환급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공제도 있는데요.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무려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은 1인 가구에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 1인 가구는 월세로 살고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월세 공제를 받아서 2달치 정도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종 상장법이나 일반 법인에 가서 직장인 대상으로 강의할 때 물어보면은 월세 공제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또 증빙을 제출 안 해서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월세 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월세 공제 받고 주변에 월세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꼭 가르쳐 주셔가지고 2달치 월세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 꿀팁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공제가 모두 다 물론 되는 건 아니고 연봉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봉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주택이 없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월세 사는 주택의 규모도 아주 고급 주택은 안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면적 33평 이하여야 되고 또는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대부분 1인 가구는 이걸 다 충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공제 요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느냐? 무려 1,000만 원이나 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연봉이 5,500 이하이신 분은 그 공제 금액의 18.7%를 환급해 주고요. 연봉이 좀 많아서 5,500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6.5%를 세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이거 엄청나죠?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면요. 얼마 정도 환급받을 수 있냐면 157만 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제가 금액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30만 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금이
12개월 기준으로 본다면 360만 원이죠. 그래서 연봉이 5,500 이하라면 67만 원을 환급받게 되고요.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12만 원을 환급받게 되고, 월세가 70만 원이면 157만 원이나 환급받게 되고요. 만약에 월세가 83만 3천 원 정도 된다고 하면 187만 원이나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내는 돈의 2배 이상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월세 받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월세 공제 받으셔야 됩니다. 증빙만 첨부하면 되니까 어렵지도 않죠. 월세 낸 거 증빙 갖추어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서 15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그래서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어디서 구하나? 물론 뭐 어떤 구청이나 그런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 같은 데서 직접 가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라는 데를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간편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데 있죠. 거기를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 주택마련저축 쭉 나오죠. 이게 바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와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은 그것과 관련된 증빙 자료가 있으면 다 뜹니다. 그러면은 그거 뜬 것을 출력해서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은 직접 은행이나 아니면 관공서에 가서 증빙 자료를 제공받아야겠죠. 홈택스를 먼저 활용하시면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반드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를 출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방송할 때 못한 부분이 투자조합 출자, 도란호상공제, 기부금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대상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계산 방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 연말정산 올 가이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될 꿀팁들을 제가 한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하시고 연말정산할 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